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신 불화설을 딛고 돌아오신 성수동의 아이콘이었다가 지금은 그냥 백수의 아이콘이 되신 백수의 왕 사자 같은 분을 모셨어요. 네, 써니 셰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은 오랜만이겠지만 지금 저는 며칠째 보고 있다. 제가 지금 해방촌에서 거의 실거주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수준이어가지고 저희 집에 어떤 택배 받는 일을 제가 일하러 나갔을 때 택배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냉장고를 털어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를 찍어주고 계시는 저희 써니 셰프님이 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의 죄송해요. 제가 술 마시고 할 때랑 술 안 마시고 할 때랑 그러니까. 이 텐션도 조금 다르고 말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괜히 막 연계국어, 한국어 고자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워낙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갑시다. 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받고 성수로운을 7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가게를 많이 안정을 시켰고요. 그러고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이제 조금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6월 23일자로 성수로운을 퇴사하고 지금은 이제 공식 백수 그렇죠. 가 되어서 백수가 되어서 나타난 써니 셰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의 주제 퇴사자 인 더 하우스. 얍. 퇴사자가 저희 집에 실제로 실거주. 제가 렌트라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어떤 외향인 라이프를 빛내주고 있는 써니 셰프님인데 저번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외향인 특집을 했어요. 외향인들의 어떤 일상과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없이 못 사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써니 셰프님이랑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외향인 특집을 들으신 내향인 여러분들의 청취후기 궁금하다. 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돌이입니다. 외향인 특집 방송을 다 듣자마자 메일을 씁니다. 우선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제목과 부합하게 내향인인 제가 외향인을 조금이나마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외향인이시라 같이 다니면 힘들 때가 많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덥석덥석 말을 잘 거셔서 제가 옆에서 그만 말 걸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써니 셰프님적인 모먼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르는데 옆에 다른 과일 고르는 아주머니 얼굴도 보지 않고 사과가 싱싱한데 좀 비싸죠? 빙의. 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런 식입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맥락 없이 다짜고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까? 20대 초반에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다고 해서 모임 장소 바로 앞까지 갔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바로 집까지 돌아온 적도 있었네요.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히 필요할 땐 외향인인 척 연기도 곧잘 합니다. 물론 그러고 집에 오면 기절하고 며칠간은 낯선 사람 만나는 일을 피하기도 해요. 외향인 게스트분들도 내향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걸 보면 성향을 딱 2가지로 구분짓기엔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쵸? 진짜. 방송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외향인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해지고 신뢰를 쌓은 상대에게만 제 이야기를 꺼내놓게 돼서요. 무심코 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우리 엄청 친해졌나 봐 하고 오해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대화 중 마가 뜰 때 그 어색함을 못 견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어떻게든 정적을 깨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게 힘들어서 사회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낯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외향인과 내향인을 구분짓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파워 외향인 분들은 정적을 없애려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한 걸 못 느끼시니 가끔 외향인 친구랑 놀러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해야 할 때는 그 친구가 아주 든든하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옆에서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계속 말해주니까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뭔가 되게 공감 가는 구석이 많은 맞아요. 글인 것 같아요. 네, 리뷰인 것 같아요. 사과가 좋은데 비싸네요. 저도 항상 이렇게 막 슈퍼나 시장 가면은 옆에서 이렇게 막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과일 같은 거 벌써 뭐가 웃겨. 싱싱한지 네.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괜히 막 내 마음속에서 아 이게 더 싱싱해요. 이거는 이렇게 수박은 꼭지가 이래야지 이게 싱싱한 거예요. 막 나도 모르게 그걸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맛있는 거를 드셨으면은 좋겠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조금 많이 받아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이제 또 이제 다르신 진짜 성향이 많이 내향적이신 분들은 약간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눈빛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저 그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중국 여행하시면서 마라탕 같은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네. 마라 소스를 마트 가서 쓸어 와야지. 네. 가서 보면서 마라 소스를 몇 개를 이제 카트에 담았는데 옆에 조용히 어떤 중국인 할아버지가 오셔서 내 카트 안에 있던 마라 소스를 꺼내더니 다른 걸로 집어서 나오시. 이게 맛있다. 약간 진짜 그런 뭔지 마음인 알지? 거예요. 너무 공감이 진짜 되게 많이 무뚝뚝하게 돼가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걸 네. 빼면서 요게 더 맛있다고 담아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다. 맛있는 거였어.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네. 근데 되게 그 포인트를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리뷰해주신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워 외향형은 아닌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진짜 약간 내향인들의 이런 마음도 되게 이해가 많이 되고 또 외향인들의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본인은 내향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외향인들의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집어주시고 그거를 되게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역시 한줌 선생님들은 정말 남다르시다. 네 남다르시고 저도 이제 성스러운에 있으면서 많이들 이렇게 와주시고 막 이러셨는데 되게 보고 있으면은 괜히 제가 막 뿌듯하고 이분들은 정말 되게 코어도 엄청 단단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한준 선생님들 보면서 저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근데 써니 셰프도 파워 외향인이기 때문에 그 접객할 때 보면은 오쭈쭈쭈쭈쭈 다 얘기하는데 네. 아까 이분이 짚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외향인 특집에서도 소개했던 대로 이게 또 완전 친하기 때문에 내 속을 다 드러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써니 셰프님이 오늘 뭐 한줌단 분들 오셨어 얘기하면서 그걸 되게 엄청 뿌듯해하면서 그분들한테는 되게 친밀감을 많이 느꼈던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막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오셔가지고 저 사실 비욘세 듣고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이제 오비어스하게 네. 이제 드러나지만 생각보다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이제 그 한줌 레이더 약간 이런 게 생겨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도 약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분 분명히 비욘세 듣고 오신 분이셔. 이분 분명 한줌단 분이셔. 막 이게 생겨가지고 제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딱 챙겨드리면서 막 이러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약간 암호명처럼 한줌? 이거 이러면서 그러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 강아지도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네, 칼리. 네, 강아지 간식 사러 자꾸 나갔다 오시고. 네, 맞아. 없으면 내가 막 네 불안해. 밥이나 챙겨 먹으면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강아지 간식이 없으면은 막 그치. 불안해가지고. 강아지 우리, 너무 소중하니까. 네, 또 우리 칼리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가만히 앉혀 놓을 수는 없는데 막 네. 이러면서 뭐라도 막 이렇게 챙겨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성수로운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괜히 더 감사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막 프렌치나 이탈리안 이런 거를 잘 안 먹던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주변에 뭐 써니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취향이 넓어지는 게 있어요. 아유, 내가 감사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냥 선입견 없이 일단 시켜서 먹었더니 맛있으니까 그전에는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난 프렌치 안 좋아해. 안 나는 좋아해. 이탈리안 안 네. 좋아해라고 했는데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래. 양식 세상 싫어하시던 너무 분이시잖아요.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막 밥집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나 너네 가게 가가지고 밥 먹을 거야 이러시다가 너 양식 싫어하잖아. 아니야 그치만 내 친구가 하는 데는 무조건 밥집으로 칠 거야. 집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의 초입에 나에게 와준 내 아들 우리 똥고양이 랑이야. 같이 지낸 지 10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 엄마 집착 개냥이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아직도 새벽마다 내 배를 밟고 뛰어다니는 건강함이 고마워. 앞으로도 고양이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준다면 더 바랄 게 없어. 오래오래 같이 지내자. 사랑해 우리 랑이 라고 부산 고추절단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랑이와의 10주년 저도 축하드려요. K-팝 임금님이자 퀸덤 라이언의 개, 언프리티 랩스타의 아기 수양대군, 베토벤이 독일의 전소연이라면서요. 그룹 여자아이들의 리더이자 프로듀서 전소연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윈디 7월 5일 오후 6시에 사정없이 불어닥칠 예정입니다. 여름이면 생각나는 뜨겁고 자극적인 맛의 타이틀 삠삠부터 이영지와 비비가 참여한 수록곡 Is This Bad Bitches 넘버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소연이 미래다 라고 대연동 네버랜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발매 축하드려요. 네, 지난 미니 광고 정정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이혜리 작가님의 책 35 직업을 바꿨습니다 라는 독립출판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청하실 당시에 이제 책 제목을 35 진로를 바꿨습니다로 다르게 보내주셨었다고 해요. 30 중반의 직업을 바꾸신 이혜리 작가님의 독립출판물 제목은 35 직업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온라인이나 독립서점에서도 이 제목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써니 셰프님이랑 퇴사 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저도 프로 퇴사러로서 여러 번의 퇴사를 많이 해봤어서 일단 퇴사하시고 나서 최근 근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아주 매우 잘 놀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백수 생활을 누리고 있고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 몸을 너무 못 챙기고 살았던 것 같아서 이제 좀 쉬면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났어요. 맞아요. 사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쉬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막 못 봤던 친구들, 사람들 막 이렇게 만나면서 조금 되게 또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얻는 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되게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가게를 하다가 보면은 어쨌든 저는 막 하루에 13시간, 14시간 동안 이렇게 가게에 아무래도 묶여 있다가 일을 하는 동안은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제가 너무 에너지도 없었고 이래서 쉬는 날도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이제 회사원이고 주말에 쉬고 뭐 평일에 일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살지만 저는 이제 평일에 쉬고 그다음에 주말에 바쁘고 막 이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을 막 만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되게 또 막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막 생각해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막 이런 거 계획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맞아. 되고 있고 그리고 우선은 저의 이제 정신 건강이나 약간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비욘세님이 이제 자전거를 주셔가지고 맞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요즘 냉면 로드를 찍고 있어요. 퇴사하고 뭐하냐? 평냉 먹으러 다니고 있다. 그래서 뭐 자전거 타고 저 집이 성수동이거든요. 네. 근데 성수동 그 옆에 이제 한강 그 도로로 자전거 타고 막 마포도 갔다가 자전거 타고 막 아차산도 갔다가 네. 자전거 타고 막 강남도 갔다가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퇴사한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아, 네. 라고 많이 물어봐요. 네. 써니 셰프님도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서. 네, 어때요? 다 이제 이제 여기 나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 왜냐면은 네. 또 이제 찾아오시려고 막 맞아. 이렇게들 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그 분들한테 우선 그러면은 이제 계획이 뭐세요? 이제 뭐 본인 거를 차리실 거세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세요?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 네, 물어보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 계획 없이 일단 확 쉬어보는 게 계획이다. 네. 그러면서 제가 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쉬다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제가 뭐 제일 먼저 아시지 않겠습니까? 맞아. 네, 다시 나와서 뭐 뭔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또 한줌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또 마지막이라고 또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막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아실 분들이시니까 맞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뭔가 저도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퇴사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환승을 맞아요. 했었으니까 항상 다음에 갈 뭐 회사가 정해져 있었고 다음에 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불안하기도 엄청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 2주 됐어요. 이제 2주 됐는데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니 왜 웃었냐면 2주 됐다고 하는데 너무 뭘 많이 해가지고 뭘 엄청 돌아다니고 뭘 되게 많이 해가지고 2주 됐는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불안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이 완전 100%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불안감이 막 이렇게 또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그래도 다시 뭐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뭐 나 이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 뭐 인생에서 뭐 2, 3개월 이렇게 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나도 이 정도의 디저브 한 사람이잖아 라고 이렇게 이 정도는 누릴 만한 사람이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하고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성수론을 최근에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갈 거고 어쨌든 덕분에 성수동에 맛있는 데 하나 뚫어가지고 그쵸. 또 거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도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친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저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별명이 프로 오픈러예요. 오픈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고 성수로는 지금도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있고 맛있는 집이고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개척할 때를 찾아가는 것뿐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전에 성수동 이전에 또 상수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상수동에 있었죠. 그때 또 오픈했던 데가 지금도 성업 중에 있고. 성업 중에 있고 네. 그리고 성수로원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맞아요. 워낙 또 실력이 좋으신 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라서 뭐 걱정은 없고요. 저는 그냥 제 성격상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거를 뭐 찾아 나서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맞아. 제가 그만둔 거지 뭐 불화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불화설은 어딜 가나. 저번에 비욘세 그 책보부상 때였나?
써니 셰프님은 요즘 안 나오시나요? 그래서 불화살 도니까 빨리 불러주세요라고 했어. 그랬는데 그 전주에 제가 비욘세님 집에서 막 주말을 보내고 왔는데 맞아. 저희 집에서 자고 있는데요. 네, 그랬는데 막 안 나오신다고 막 이러면 불화설 돌아요. 맞아. 막. 그게 약간 유행어예요 요즘에. 자기 나오고 싶은 게스트가 안 나온다 싶으면 불화살 돌기 전에 빨리 불러달라. 이게 약간 웃기는 밈처럼 돼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고 또 이제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막 이랬죠. 저는 정말 한 번 이제 술 마시고 나갔을 뿐인데도 네. 되게 또 막 계속 이제 성스러운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음에 언제 나오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나 나쁘지 않게 했구나.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깽판을 치지 않았구나. 찾아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만둘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나 그만둘 그만두면 때요?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냥 여유를 즐기고 싶었어요. 음. 그냥 여유를 즐기고 그리고 그냥 뭐 카페 가서 여유 즐기기, 뭐 카페 가서 뭐 책 읽기 이런 거 하고 되게 소소한 것들이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뭔가를 막 나는 꼭 뭐 이렇게 큰 거를 할 거야 막 이런 거는 아니었고 어차피 지금은 코시국이니까 뭐 맞아. 여행도 못 갈 거고 이러니까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막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그냥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또 네, 힘을 얻고 에너지를 다시 그냥 재충전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요즘 백수의 일상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우선은 집에서 이제 챙겨 먹기 이거를 요즘 되게 많이 하려고 그래서 항상 네. 이제 아침에 뭐 일어나는 시간은 백수니까 10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11시에도 일어날 수 있고 네. 이렇지만 항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반신욕을 해요. 오. 네, 그 저희 집에 그 뭐지? 간이욕조? 라꾸라꾸 같이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가 네. 하는 그 간이욕조를 샀는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반신욕을 하고 그리고 공복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씻고 나면 스스로 뭔가 이제 자기한테 트릿을 좀 주고 싶다 이래서 어디 식료품 그 앱에서 네 거기에서 이제 좀 플렉스를 했어요. 그 퇴사하자마자. 네. 왜냐면 정작 가게에는 막 이렇게 막 좋은 식재료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저희 집 냉장고에는 진짜 있는 게 맞아. 김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맞아요. 우선 뭐 해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 와중에 그 김치가 맛은 있어. 네, 그쵸. 어머니 김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딱 퇴사하고 첫날 뭔가를 막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근데 퇴사한 첫날은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뭔가를 막 이렇게 배달 뭐 이런 거를 시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맞아, 아니다 안 보니까.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뭔가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약간 이게 내가 그동안 내 일상을 대했던 방식이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요리사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들 음식은 그렇게 막 챙겨주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면서 왜 나는 정작 내 자신을 챙기지 못했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혼자 살다가 보니까 막 맞아. 식재료 하나하나 사는 것들이 막 되게 사실 그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앱에서 막 한 6, 7만 원치를 막 이렇게 막 쟁여서 막 이렇게 샀어요. 막 아보카도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채웠죠. 나 자신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제 밥을 챙겨 먹고 그러고 그 뒤에 하는 일은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에서 봐왔던 데 가보고 싶었던 데들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즘은 다 자전거 타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뭐 아차산도 갔다 오고 자전거 타고 뭐 냉면 로드 찍고 있고 성수에선 뭐 마포도 갔다 오고 진짜 막 강남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네. 되게 그냥 건강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뭐 아기가 있는 집들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나오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제가 막 광교도 갔다가 막 용인도 갔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좀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가로지르는 네. 그래서 전국 투어 전국 투어 한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지금 성수동 자탄풍으로 지내고 계시는 아, 그쵸. 네. 자전거 탄 풍경을 항상 네네네. 보실 수 있는 써니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저랑 지금 저희 집에 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끔은 이제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얘는 백수니까 이렇게 지내는 건데 저의 평소 일상과 굉장히 비슷하다. 아이, 평소에 더 바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계속 옆에서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너무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옆에서 하다가 애를 재워놓고서야 자기 일을 하는 이제 육아하시는 양육자분들처럼 애를 이제 재워놓고 대본을 쓰고 이상하게 근데 비욘세님 집에 있으면은 잠이 잘 와요. 아 저렇게 잘 잘 수가 네, 없어요.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소파도 잠이 참 잘 오고 네. 그냥 뭔가 취해 있는 것 같은 맞아. 집에 뭐 약간 뭐 째째파리가 사나 뭐가 사나 막 어쨌든 뭐가 판다고요? 째째파리 째째파리가 째째파리라고 물리면은 잠 오는 그 파리 그게 뭐야?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째째파리요? 네, 째째파리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진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약간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 파리피플이야. 잘 모릅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상하게 잠이 잘 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한번 결혼하시는 뭐 연예인분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분이 남편이랑 왜 결혼하게 됐어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원래 불면증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 옆에서 자면은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비욘세님 집에 있으면은 이건가 약간 이게 이 느낌인가. 이상하게 이 집에서는 잠이 잘 오고 이상하게 진짜 그냥 편안하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가 이제 어제 마인 마지막 회를 봤는데 제가 마인 앞에 한 2-3개를 아직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걸 따라잡은 다음에 10시에 시작하는 마지막 회를 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소파 앞에 바닥에 앉아있고 써니 셰프님은 소파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요가 매트에 친구가 그냥 잠깐 누워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봤고 저는 안 본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 잠자는 소리 때문에 대사가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얘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냐. 써니 셰프님은 소파라서 그렇다 치고 옆에 있던 친구는 아니 요가 어떻게 매트. 운동 매트에서 운동 1박 2일을 매트에서. 있다 갔어요. 진짜. 그 약간 누에고치 같이 막. 네, 커다란 이케아 수건을 이불도 아니야. 네. 커다란 이케아 수건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덮고 있다가 택시 타고 갈게 이러고 맞아. 전날 누웠다가 맞아. 그 친구가 그 상태로 밤 11시 반까지 맞아요. 막차 시간까지. 막차 시간까지 이제 있다 가가지고 나방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누에고치가.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못 자고 맨날 남의 집에 가면 잘 자는데 제 친구들은 또 우리 집에 가면 또 그렇게 잘 자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잘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물론 퇴사자 인더하우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 다음 계획이나 퇴사하는 동안 저는 이런 자기 개발을 할 거고요. 이런 걸 조금 기대하셨을 수도 있으나 네. 여러 번 퇴사를 해본 입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제일 잘하는 일은 계획 없이 한번 놀아보는 노는 거. 거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다른 특집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고 네. 백수 써니 셰프의 띵까띵까 라이프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띵까띵까 하기에 좋은 최근에 본 넷플릭스 콘텐츠 추천을 해주신다든가. 요즘에 요즘 이상하게 전쟁 영화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블랙호크 다운이라고 네. 되게 옛날 그거예요. 영화예요. 막 90 몇 년에 나오고 막 네. 이랬었는데 저는 항상 제 약간 인생 영화?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꼽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되돌려봐도 진짜 너무 재밌고 약간 그러니까 왜 전쟁 영화가 조금 싫은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다 너무 승자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합리화될 수는 없는 전쟁이지만 네. 그런 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근데 블랙호크 다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미화 이런 네. 것도 없이 그냥 전쟁의 그냥 그 실상 이거를 너무 잘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해낸 그런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네. 당연히 대항군도 죽고 뭐 그리고 거기에 그 메인이 되는 그 군도 죽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지만 그냥 그거를 보면은 뭔가 그냥 전쟁은 되게 정말 그냥 이거는 누구도 민하지 않는 맞아. 그런 행위다 이런 거를 그냥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거여가지고 전쟁 영화 중에서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요즘 시리즈 드라마물 중에서는 괴물 네. 괴물 추천해줘가지고 저도 봤거든요. 네, 저도 비욘세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 괴물 보면서 진짜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괴물은 확실히 백수일 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하고 있을 때 괴물을 보기에는 기력이 딸립니다. 맞아요. 진짜 에너지가 진 너무 빠지는, 필요해. 네. 신하균 씨 흰자가 핑크색이 될 때마다 네. 내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네, 뭐 마인드 받고 아니면은 뭐 저는 항상 저의 넘버원, 막 올타임 페이버릿 이런 거를 말을 하자면은 그 셰프 있잖아요. 셰프. 영화 네, 아메리칸 우리나라에는 셰프. 아메리칸 셰프로 들어왔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셰프 그 영화 항상 힘들 때마다 조금씩 돌려보고 있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요리를 하다가 보면 이것도 어차피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한 번씩 이제 버거울 때가 있고 저의 막 초심 같은 거 이런 거를 잃을 때가 있고 막 이런데 한 번씩 그거를 이제 돌려보면서 그래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이런 길이지라고 저한테 그런 모티브를 다시 이렇게 줄 수 있는 저한테는 가장 좋은 영화인 것 같고 네 그냥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래 저는 요리 같은 걸 되게 잘하지도 않고 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진 않지만 줄리 앤 줄리아 너무 좋죠. 네 그거를 진짜. 한 번씩 보면은 그냥 즐거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정말요? 네, 보면서도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저렇게 한 개씩 매일매일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있는 레시피를 한 번씩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좁은 집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쉬는 동안 약간 그런 거를 다 쟁이려고요. 그러니까 막 요즘 막 미니 오븐도 잘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마냥 실수만은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 되고 그래도 계속 요리도 해봐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뭐 블렌더도 쟁이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한 번씩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줄리 앤 줄리아는 정말 그 메릴 스트립의 본 아페티 그렇죠. 그거 들으려고. 그거를 진짜 보면서 약간 저는 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좀 다른 뷰로 아무래도 그쵸. 보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기한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더 잘해야 돼라는 약간 이런 부담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되게 요리를 좀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그게 저한테 약간 제 길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줄리 앤 줄리아를 보고 있으면 그 메릴 스트립 선생님의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그래 역시 요리는 내가 행복하게 해야 진짜 이게 맛있는 거지. 맞아. 내가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리 뭐 레시피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막 이러지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맞아요. 거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써니 셰프님이 이제 퇴사하고 했던 어떤 백수스러운 일 중에 그게 있죠. 팔각정에서 펌프를 했죠. 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써니 셰프가 퇴사를 하고 쟤랑 놀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제가 한번 미팅이 갑자기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맞아요. 되게 일찍 끝나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제 데리러 갈 테니까 드라이브를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우리 무슨 뭐 남한산성을 가려고 네, 그랬나? 맞아. 남한산성 가서 백숙 먹고 오자 약간 막 이러다가 남한산성을 가서 드라이브를 하자 했다가 근데 뭐 가까우니까 그냥 북악산 팔각정?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서는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 그래가지고 상암동에서 성수동으로 30-40분 달려서 픽업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팔각정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요즘에 관광객이 없으니까 맞아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또 평일이기도 했었고 그러고 그냥 진짜 요즘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팔각정 안에 메인 건물에 그 1층. 식당도 있고 뭐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오락실이 약간 진짜 뭐지? 이랬는데 둘 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펌프 이런 걸 하던 사람이 아닌데 아니죠. 네. 근데 펌프를 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펌프 명당을 찾았죠. 펌프 명당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저희가 티아라의 넘버 9
늘 열심히 펌프를 했죠. 네, 맞아요.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너무 뭔가 재밌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퇴사를 하고 나면 정말 뭔가 큰 거를 할 거다라고 막 이러지만 저는 사실 뭐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실에 늘 약간 충실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재미들이 진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날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막 펌프 막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아무도 당연히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 팔각정에 펌프하러 가지는 않죠. 미친 사람이지 그걸 하러 오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펌프 띄워줄 수 있는 정말 못하지만 말도 안 되게 막 몸이 움직이지 않지만 맞아. 막 그냥 같이 친구랑 그런 거를 뛰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막 그런 뷰도 즐기고 그런 소소함을 같이 느끼고 막 이러는 그런 시간들이 진짜 되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여러분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 차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네. 또 택시도 있으니까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세레모니로 울면서 네. 라스트 펌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저희가 재밌었어요. 또 몇 번 나야나랑 핑미 같은 거를 노말 모드로 해봤는데 네. 이것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천재인가? 이거 왜 맞아요. 우리 안 해봤는데 이거 왜 되지? 하면서 맞아요. 티아라의 넘버나인 넘버나인. 퇴사송으로 돌아와요 넘버나인. 네. 그래서 야 이건 퇴사 세레모니 넘버나인 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처럼 베리하드 모드로 베리하드 한번 했다가 모드로 했다가 아, 굉장히. 다 털리고 나왔죠. 네 뒤에 계시는 분한테 굉장히 큰 웃음을 한번 드리고 그렇죠. 너무 영혼과 재밌었어요. 영혼과 그 몸과 다 털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팔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에서 이게 맞아요. 어떤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네, 뭐 인생에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 또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손금? 손금은 네. 근데 손금을 이렇게 기계를 보고 와 여기 손금 봐주는 기계가 있어 이랬더니 써니 셰프님이 이거 되게 잘 맞는다. 네. 예전에 한번 해봤거든요. 무슨 소리야 네. 이러면서 하지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지폐를 넣고 네. 손금을 봤는데 네. 제 손금이 세상에 진짜. 결혼한다면 원만하지 못하다. 맞아. 얼마나 비혼인 거야. 보면서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라고 진짜. 1,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진짜 이거 딴 데 뭐 사주 보러 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1,000원이면은 만사 다 해결됩니다.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날.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을 이렇게 비욘세님 같이 좋은 친구분들과 막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어서 저는 아직 괜찮아요. 아직 네. 너무 즐겁고 왜 더 빨리 그만두지 못했나. 왜 왜 더 빨리 놀지 못했나. 왜냐면 저는 사실 한국 들어와서 놀지를 못했거든요. 맞아. 한국 들어와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막 5년간을 계속 막 학교 다니면서 투쓰리잡 뛰면서 학교 다니고 또 바로 막 일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한 달 반 만에 또 맞아요. 가게 하고 막 부산에 이래놓으니까 또 개척교회처럼 네. 브런치집 하나 또 성업시켜주고 네, 나왔잖아요. 성업시켜주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이제 사실 오픈 매장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뭐든. 그래서 그렇게 또 성수론을 하고 막 이러던 중에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네. 혹시나 뭐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걸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맞아요. 녹록치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세 내야 되고 뭐 이래저래 막 뭐 이제는 보험도 내가 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회사가 커버해주던 이런 것들이 뭐 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열심히까지 일하고 이랬는데 내가 고작 뭐 2-3개월 쉰다고 세상이 무너지겠어? 그냥 조금만 더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맞아요. 뭐 사실 그렇게 막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도 막 퇴사한 친구들 보면은 다들 막 2-3개월 놀다가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다시 일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고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시고 퇴사를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는 아니지만 그치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은 맞아요. 조금 네 본인이 더 행복하고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퇴사를 하고 그냥 생으로 논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항상 프로젝트 하나를 하면은 하는 동안에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근데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럴 때 여행 가면은 막 겁내 빨빨 돌아다니고 맞아요, 그 계획 맞아요. 다 짜고 막 맞아요. 물론 계획이래봤자 소소하지만 네. 그랬었는데 작년에 비욘세 시작할 때가 백수여서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비욘세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언니네 집에 있으면서 해주는 밥 먹고 그냥 그러고 띵까띵까 놀아봤는데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꼭 언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게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네. 내가 내한테 이 정도 못하나? 네. 그냥 좀 믿어주고. 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불안하고 프리랜서니까 네. 야 이러다가 일이 없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맞아.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막 이제 10년 넘어가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야 10년 정도 했는데 네가 그냥 너를 좀 믿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물론 그런 식으로 1월에 그만뒀다가 초등급을 8월에 받는 대참사 대형 사고가 있었지만 맞아. 그때 아무것도 없이 놀기만 했던 날들이 너무 그냥 소중하지 소중하고 않았어요? 그게 네. 나한테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일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쉬는 법을 까먹어요. 맞아요. 지금 또 까먹었거든요. 네? 지금 또 까먹었어요. 지금 또 까먹어서 맨날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내일은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누워서 그냥 남이 해주는 밥 먹고 편하게 늘어지고 이러는 것들 그런 시간이 한 번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저도 뭐 퇴사를 여러 번 막 이렇게 해봤지만 그러니까 또 놀면서 그러니까 쉬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달라지고 쉬면서 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까리뇨 이렇게 해놓고 3개월 동안 여행을 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진짜 완전 큰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까리뇨 이렇게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내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뭘 해야 될까? 사실 그전에는 계속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맞아.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게 됐고 막 요리도 하고 막 거기를 전반적으로 제가 다 운영을 맞아요. 했잖아요. 이랬을 때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는 싫고 나는 이 직업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가게라는 거를 하는 게 내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데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하기에는 또 막 조금 불안하고 네, 그게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우선은 좀 쉬자 이래가지고 3개월 동안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처음에 한 달간 태국 갔다가 한 달은 또 미국 갔다가 한 달은 이제 호주로 갔는데 그게 다 근데 어쨌든 요리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달 태국 여행 갔을 때 제가 태국에 가서 한 게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태국 요리 학교 이렇게 단기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막 그 현지 사람들이랑 되게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딴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재밌다. 거기에서까지만 맨 처음 한 달 태국에 있는 동안은 요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태국에서 지내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살았었잖아요. 네. 그때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요리사세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집이 그 미국 그 와인 컨트리 나파밸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물 만났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어머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엄마가 맨날 저한테 자기 딸이라고 막 너는 나한테 딸 같은 존재라고 막 이러면서 항상 그 외국 생활할 때 그 힘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너무 약간 좋고 막 이랬었고 어머님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동안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일주일을 이제 그 집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케이터링 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나파밸리에 와이너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거기에서 뭐 랍스터 피드 막 이런 거라든지 케이터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와이너리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 공짜로 막 이렇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일 이제 그만두고 저는 모아놓은 돈 다 그 3개월 동안 여행하는데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와이너리 막 이렇게 막 아는 데들 컨택해가지고 저를 거기에 다 이렇게 막 무료 와이너리 투어 이거를 거의 1대1 수준으로 이렇게 박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약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 학교 CIA가 있거든요. 뉴욕에도 있고 그다음에 나파밸리에도 있는데 그 엄마가 또 이제 CIA 출신이세요. 그러면서 또 CIA 그 투어를 시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CIA 교수님들 중에서 본인이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워낙 예뻐했으니까 너 공부할 거면 여기 왔으면 얼마나 땡기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계속 저한테 막 CIA에 와라. 너 어차피 CIA에 오면은 요원이 되어라. 그러니까 요리로 사람을 죽이는 요원이 되어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CIA 거기에 오면은 막 너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가게에서 막 이렇게 일하면서 어쨌든 막 생활비나 뭐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약간 되게 그 요리 나는 요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약간 이 우주의 기운이. 왜냐면 다 그런 거에 정말 막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맞아. 이런 기회를 아무나 얻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호주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호주에서는 이제 저희 언니가 있기 때문에 호주로 넘어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태국이나 미국에서는 엄청 바쁘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주에서는 언니네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예전에 살았던 곳이니까 되게 좀 편하잖아요. 맞아요. 막 어디를 돌아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 백수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뭐 그냥 동네 산책하고 막 그냥 슈퍼 가가지고 막 재료 사와서 언니 밥 해주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한번 언니가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맛있는 거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나가서 원래 막 저희 둘이 그렇게 막 깊은 얘기나 이런 거를 하는 사이는 아닌데요. 근데 언니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이제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나도 아직은 근데 잘 모르겠다 이랬었는데 그때 언니가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호주 와서 요리 공부하는 게 어떠냐. 너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쨌든 너가 이거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호주에 와서 요리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서는 요리를 하면 뭐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약간 베네핏도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를 우선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제 머리에 약간 망치로 이렇게 땅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 그래 요리해야겠다 이 마음이 그때 이렇게 딱 먹어진 거예요. 3개월을 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생으로 놀아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3개월을 그냥 한국에서 그것도 나름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냥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데를 가든지 아니면은 모든 상황들이 다 약간 저한테 진짜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맞아.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양떼 목장에서 양 몰듯이 어떤 호주 유학 요리 유학을 그냥 너는 요리해라 막 이러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샌프란에 갔을 때도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샌프란에서 지냈을 때 친구들 집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막 맨날 코리안 나임 이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 음식 해먹고 막 이러던 친구들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얹혀 지내면서 맨날 제가 한국 요리 해주고 요리해주고 이럴 때마다 친구들이 너는 뭔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요리를 매개체 삼아서 막 유튜브 같은 거를 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 뭐 한 20년 뒤에 막 요리 채널 막 이런 TV에서 막 이렇게 너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사실 진짜 해주는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별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뭔가 그냥 내가 요리를 하고 막 이럴 때 그 모습이 즐거워 보였겠죠. 맞아. 우선은. 그러니까 아 너는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고 그런 계기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그 3개월이 정말로 필요했던 시기구나. 맞아. 이러면서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약간 너무
정말 그런 상황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뭐 3개월 동안 여행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선 사람이 이제 돈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3개월이면 저는 그때 또 이제 합정에 그 오피스텔에 월세 70만 원씩 따박따박 막 내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제가 3개월을 그렇게 놀아버리면은 적어도 드는 여행하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적어도 드는 돈이 1,000만 원은 맞아요.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저도 당연히 너무 그렇고 이랬었는데 아 그래 뭐 뒷일은 뒤에 내가 알아서 내일의 내가 해결해 주겠지 네네네. 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실행을 한 건데 음. 그러니까 그 실행을 되게 그러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맞아. 저는 약간 부추기는 스타일이거든요. 해보세요.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신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정말 안 해보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그런 말들을 조금 해드리는 편인데 맞아요. 이게 네. 그냥 막 욜로 뭐 네, 이러면서 그게 질러라 아니라, 이런 네,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그냥 인생에 딱 한 번 정도는 그냥 내가 나의 스폰서다 생각하고 나중에 뒤지게 일하더라도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서진 셰프님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호주에서 쓰리잡을 뛰지 그쵸 않겠습니까? 쓰리잡을 뛰고 4년을 개고생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왜냐면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돈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요 학비 내야 되고 생활비 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더라도 일단 나는 일단 지르자. 그치. 그게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근데 그때가 거의 그렇게 여행하고 이랬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회사를 옮길 때 바로 이렇게 환승을 했기 맞아. 때문에 중간에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옮겨가는 거지 당연히 일을 찾는 거지라고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렇게 그 까리녀를 그만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쳤네요. 이렇게 까리녀를 그만두고 3개월 동안 그 여행을 한 게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 3개월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고 가장 값진 백수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살던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꼭 외국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안 네. 만나던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상상력이 넓어지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모르는 나의 욕망을 친구들이 먼저 보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보고 너 이거 해야 돼. 맞아. 너 이거 할 때 표정이 달라. 네네네. 이런 걸 알려줄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제일 잘해주시는 분이 비욘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요리 그만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 저는 그냥 너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저는 요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걸로써 사람을 만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냥 제가 요리는 그냥 별로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넘쳐나고 그런 분들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굳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또 막 나까지 이렇게 요리할 할 필요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저번 주에 이제 부산에서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저 성수동 서울숲 이런데 같이 구경하면서 제가 요즘에 되게 가고 싶어 했었던 바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막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바의 음식이 그 와인 바의 음식이 되게 저한테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맛이었어요. 뭐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들이 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때 맞아, 그 맞아. 장면들이 확 생각나는 돌아오는 거. 그런 노래들이 딱 이렇게 좀 특정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분이 쓰시는 막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런 재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막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잊고 있다가 그거를 딱 먹었을 때 여기 이거 들어갔어. 이렇게 알고 친구한테 그거를 얘기를 막 나는 이런 거 먹으면은 나한테 이거는 되게 특별한 식재료야 막 이러면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지금 너무 신나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또 그래 뭐 나는 그래도 뭐 이 길에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거를 또 이제 잊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살리는 거죠. 그래서 울지 마. 네, 그냥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제가 항상 그 써니 셰프가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서 그게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항상 뭔가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의심하고 또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까리뇨가 지금 상수동에 있는 와인바인데 혹시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거기는 지금 그 초반에 오픈할 때는 저희가 같이 이제 써니 셰프가 했다가 지금은 다른 분이 인수하셔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분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네.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왔던 건데 근데 그때도 이 테이블에서 막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와 되게 써니 좋겠다 자랑스럽다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저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나? 나는 너무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술 먹으면서 해가지고 그쵸. 이게 약간 직업인이 될 그 싹이랑 나처럼 만년 어떤 처먹는 소비자의 어떤 이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면 그게 이 친구의 원동력이니까 그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자기를 자꾸 채찍질해서 어느 궤도로 끌어올리는 건 있는데 이게 좀 정도껏 네,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를 확 갉아먹을 때가 있어. 어느 맞아요. 갑자기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건 있을까? 맞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키친에 서도 이런 소리를 한 번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서울의 사랑하는 맛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서 옆에서 이제 저 사람은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네가 봐도 되게 그냥 남한테 해서 먹이는 걸 좋아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내놓는데 이 사람의 그 바이브를 즐기려고 이 사람이 프로페셔널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서 극대화된 맛을 보려고 이 과정을 즐기려고 가는 나 같은 사람들도 있다. 왜 항상 어디에서 막 진짜 모든 셰프가 다 인정하는 어떤 궤도에 오른 사람들한테만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어차피 너의 장점은 너는 와인도 공부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네가 희대의 술쟁이로서 사람들이 술 먹을 때 어떤 바이브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가는 걸 텐데 왜 자꾸 언젠가 한 번씩 이제 막 나는 셰프로서 올라올 때가 어디에 있죠. 있는가 자꾸 어느 포지션에 자기를 막 평가하려고 하고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옆에서 한 번씩 이렇게 땡 치듯이 알려줘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쵸. 근데 그거는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맞아. 제가 그러니까 리스펙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렇잖아요. 뭐 요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 뭐 요리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크게 뭐 감흥 없이 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방송 작가 하실 때 그러시듯이 그렇죠. 저도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렇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너무 맞아. 존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사실 이제 생기잖아요. 네. 계속 나도 잘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런 마인드. 되게 근데 또 이번에는 또 아직 2주밖에 안 쉬었지만 또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점이 저희가 주말에 사주를 보러 갔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백수 되면 해야 하는 일 사주를 봐야죠. 유사과학 또 이런 거에
네. 기대가지고 또 좋은 얘기만 쏙쏙 듣고 그쵸. 이것만 네. 맞는 거야. 네네네네. 선택적으로 듣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되게 진짜 자기 검열이 좀 심하고 아, 본인에 너무 대해서 심해요. 되게 하시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막 왜,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하지 못한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이번에도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왜 나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하지 못하나. 약간. 그만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7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뭐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 자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부산에 있을 때도 그거 3개월 반 하고 이제 여기로 넘어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막 진득하게. 진득하게 막 한 곳에서 막 2년, 3년, 막 5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한테는 또 되게 스트레스고 되게 왜 나는 끈기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지구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부분인데 그 사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셋 중에 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너는 그냥 단타로 빠지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단타로 확 하고 확 치고 빠지고 만들어놓고 다음 에, 만들어놓고 다음 이렇게 그거를 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너가 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거 못하는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비난하고 막 이랬다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그냥 나의 성향이고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내 성향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성향을 진짜 극대화 시켜가지고 내가 잘할 수 맞아. 있는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적은 또 처음인 거예요 이번에. 그 단지 그 3만 원짜리 그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그 말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또 그런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딱 해주시니까 그냥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데 그리고 결과가 나빴던 것도 아니니까 맞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수긍을 하고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고의 변화? 이게 스위치가 조금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나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점의 차이인 게 사실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손대는 프로젝트마다 망해서 나와. 가게가 없어져서 나와. 그런다면은 저는 되게 크게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든 손을 대면 잘 되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막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느 정도 되게 힘들어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보다 나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는 좀 결이 다른데 네. 근데 제가 써니 셰프님이었어도 이게 내 일이었으면 내가 당사자였으면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키워놓고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나온 거잖아 라고 네. 생각 못하고 다 잘 돌아가는데 왜 나는 왜 나와? 이걸 그만두고 나올까? 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사주 얘기를 듣고 너무 머리에 뭘 맞은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때 네. 맞아. 나 같아도 저런 생각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맞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또 주변에 이제 언니들 이렇게 만나면 언니들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니까 항상 너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막 이렇게 말씀을 조금 많이 하시는데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잘할 맞아. 수 있는 것만 잘해도 너무 모자란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그것만 잘해도 진짜 너무 바쁜 세상이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쨌든 선배님들이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막 이렇게 많으신 언니들이니까 나도 그 과정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약간 음. 이런 거를 사소한 일상에서 이런 맞아. 거를 깨닫는 것들이 백수 생활의 가장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언니들은 정말 소중해. 네, 진짜. 진짜 언니들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 그니까요. 그러면서도 막 항상 저도 이제 뭐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네. 그럴 때마다 맨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막 이러면은 너 아직 애기야 막 이러면서 얘 봐라 막 이러면서 맞아. 막 그렇게 막 우쭈쭈 해주시고 막 이러는 것들이 되게 또 음. 저한테는 되게 원동력이 되고 이래서 정말 언니들 너무 뭐 언니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맞아.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티는 삶을 엄청 높이 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뭘 하나를 해도 뭐 10년을 하면 뭐가 된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평생 직장으로 쭉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나는 왜 끈기 있게 못할까라고 해서 다음에는 무조건 무슨 일이 버티고 나에게 어떤 부당한 게 있어도 5년은 버티자. 이걸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 사주 카페에서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런 성향에 뭔가를 개척하고 저 농담으로 개척교회 얘기했지만 진짜 딱 그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능을 쏟아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또 새로움을 찾아가는 게 바꿀 수 없는 내 성향이라는 걸 안다면 경제적인 거나 커리어적인 거나 그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뭐를 하나를 시작을 할 때 이거를 하고 있을 때 뭔가 매너리즘이 온다 싶을 때 또 시작이다 하고 나를 갉아먹지 말고 그러면 다음엔 어떤 걸 계획할까? 이걸 계획하려면 나는 몇 개월 전부터 생각해야 될까?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좀 인맥도 쌓아가지고 어딘가에 자리를 이제 옮길 때 지금보다는 덜 멘탈 같은 것도 지금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추진해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방송 작가도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왜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면은 항목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는 왜 항상 뭐 프로그램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안 하고 뭘 자꾸 사이드로 막 이런 일회성 이런 거를 하고 그런 걸 고민하던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또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또 뭔가를 이렇게 진득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못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래 고민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주가 앞에서 너는 여러 개를 해야지 하나만 하면은 집중도 못하고 산만하고 하나만 하는 게 너한테는 오히려 더 안 맞는다. 또 유사과학의 장점 그런 것도 믿어야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뭐 지금까지도 약간 그랬고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된다. 모든 거를 난 다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랬으면은 되게 그냥 이제는 점점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MBTI만 봐도 16가지의 그런 다양한 성격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뭐 그게 그 큰 가다가 그렇다 이거지. 성격은 진짜 전 세계 뭐 60억 인구 그 60억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그 성향에 맞게.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너무 하나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뭐 요즘은 많이 바뀌어나가는 중이지만 이게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막 끼워 맞추다가 보니까 나를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내 막 살을 깎고 뼈를 깎는 막 그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만 덜어내시고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도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보는 영상이 있는데 뭐예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테드의 멀티 포텐셜리스트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그분도 막 이것도 되게 하기 좋아하고 저것도 하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진득한 이런 그거는 없지만 커리어는 없지만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 박학다식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이제 테드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그게 있는데 그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조금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이거
비욘세 트위터에 링크 한번 달아드릴게요. 네네네네네. 인스타는 링크가 안 뜨긴 네, 하는데 같이 그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도 이렇게 처음 운을 그런 식으로 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의지가 없다, 끈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서 약간 되게 사고의 변환이라든지 이게 되게 그래. 스스로 합리화 시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되게 거기에 큰 힘이 돼줬어요. 맞아. 항상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깊게 파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게를 할 수 있고 뭐 와인도 팔면서 막 음식도 할 수 있고 손님 상대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그 인터레스트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맞아요.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버릴 경험이 없고 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손님한테 이제 다 막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멀티 포텐셜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제가 그러니까 아닌 거를 알면서도 막 이렇게 꾸역꾸역 막 이렇게 했으면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면서 약간 스스로한테 조금씩 그래도 이제 크레딧을 네. 이렇게 주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보팀 같은데 경력으로 가서 정직원으로 일하면 좋지 않아?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냥 공채로 기업체 입사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를 왔기 때문에 네. 내가 이쪽 그 기질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면서 그 뒤에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냐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10년 넘게 해보니까 지금은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요. 네. 저는 그냥 후라이팬 같은 사람이라 예열됐을 때 뭐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는 만약에 오늘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한 개만 있는 날은 그 일을 못 해요. 차라리 오늘 운동도 이날 예약했어서 꼭 가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되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진짜 후라이팬처럼 불을 붙여서 그날 5개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근데 할 일이 하루하루 한 개씩 있으면 5개를 다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너무 아실 알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프로젝트가 5개가 있으면 하나도 똑바로 못할 사람 취급을 할 때 아니 우린 5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5개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조직이어도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네.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제가 전보다 어디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 라는 얘기를 최근에는 거의 안 듣게 됐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워낙에 전 국민이 프리랜서화 될 것이다. 결국은 미래에는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 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거를 잘 몰라서 저도 어젯밤에 술 먹으면서 제가 새벽에 막 되게 길게 저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비슷하게 여러 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엄청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너네는 어떻게 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네는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때 아까 써진 셰프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만두는 걸 나의 단점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오히려 이거를 그 다음 스텝으로 더 똑똑하게 넘어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계하면 되는데 내가 맞아요. 그런 사람인 걸 받아들이고. 맞아. 그래서 저 진짜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 말 맞아요.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딱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어떻게 네. 막 이러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사주가 근데 예상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 밥 먹다가 여기에 잘 보는 사주 카페 있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간 건데 뭔가 이렇게 크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삶의 깨달음이 그렇게 멋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야. 진짜 그냥 어떤 우연에서 이런 게 정말 생길지도 모르고 맞아. 막 이러니까 그래서 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만약에
그 성스러운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은 아마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일을 떠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약간 그런 스페이스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뒤돌아온 일들을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지. 만약에 제가 찌들어 있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게 그렇게까지 내 귀에 들어왔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 다른 문제들보다 솔직히 제 자신이 가장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너무 지쳐있고 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였는데 당연히 그만두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맞아요. 그냥 나한테는 이런 시간이 지금 진짜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써니 셰프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한테 에너지를 많이 얻는 사람인데 아마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덧붙이고 싶은 건 저는 네. 사실 성스러운을 보면서 공간이 되게 크고 멋지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손님들 테이블이랑 이 써니 셰프한테 카운터, 거리가 좀 네. 멀긴 멀어요. 네네네. 그리고 가서 갑자기 잠들고 합석하지 않는 맞아. 이상은 손님이랑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셰프님들이 성향이 되게 여러 가지여서 그런 식의 장소를 선호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는 요리를 해서 내놓고 이분들의 어떤 프라이빗한 시간을 지켜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데서 일하는 써니 셰프도 봤었기 네, 때문에 그쵸. 막연히 생각은 했거든요. 약간 좀 외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세팅 자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누가 오셔가지고 나 보러 누가 와주셨대. 뭐 비욘세 듣고 오셨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신나서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어떤 이런 바자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네. 조금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형식의 어떤 테이블 세팅이나 이거는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청 컸어요, 그게. 왜냐면 사실 부산에서 있을 때 이제 다시 서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내 인생에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불나방처럼 재미를 찾아. 왜냐면 부산에 제가 뭐 연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부모님만 계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성스러운에 와서 이제 또 이런 거를 당연히 그때는 이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명확한 이런 저의 취향?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뭔가를 막 이렇게 크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약간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러니까 동네 정말 사람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와인 한 잔에 그냥 음식 하나 시켜 먹으면서 같이 막 얘기하고 같이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맞아. 거 막 이런 것들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성스러운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너무 크고 이렇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의 목표는 제 거를 하는 게 이제 그쵸. 마지막 목표니까 내가 만약에 내 공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 명확한 좋다. 네, 그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다 정말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 한국에 돌아오는 게. 왜냐면 전 나이도 많고 아직 경력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과연 한국에서 요리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그 브런치 카페를 했을 때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이제 바탕으로 또 이제 성스러운에 와서 이런 막 경험들을 해보면서 되게 자신감도 그래도 많이 얻고 나도 뭐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그런 거를 깨닫게 됐으니까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만 있었다면은 또 이런 생각 안 했을 거고 맞아요. 또 성스러운을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거고 이러니까. 근데 뭐 하나 진짜 버릴 경험들이 없는 맞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아, 나중에 내 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는 이런 취향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고해지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다 좋은 경험이었죠.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띵까띵까 노시면서 네. 자기 리스트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두면은 나 이것도 해야지. 뭐 예를 들면은 끝없이 늦잠 자기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8개 보기라든가 뭐 이런 되게 소소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개 했고 몇 개 못했어요? 뭐 그냥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는 제주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이제 갈 계획을 세웠고 네. 이제 7월달에 가려고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부산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이제 7월달에 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그냥 저는 이번에는 뭐 굳이 막 이런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내가 그날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계획 없이 네. 이런 거 뭐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뭐 남산 가고 싶어 막 이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좀 짠했던 거는 같이 맥주를 먹는데 맥주집에서 노천에서 맥주 먹는데 갑자기 써니 셰프가 남들 노는 시간에 놀고 있다니라고 얘기해서 그게 너무 마음이 너무 불쌍해서 사실 불쌍한 건 아니지. 저희가 그런 직업입니다. 남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되게 의미 있는 요리사 일이긴 하지 하지만 마세요.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맞아. 했거든요. 왜냐면 셰프들은 어쨌든 노는 날이 주말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쉬시는 일반적인 사이클로 사시는 분들이 놀 때 우리는 바쁘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일하실 때 우리는 놀고 이러니까 되게 약간 그러면서도 그냥 약간 스스로 자기 위안이라는 게 막 그래 우리 이때 놀면은 사람 별로 없어서 되게 좋아. 평일에 나가면은 어디든 사실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막 그래 우리는 이래서 좋아 막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아 막 이러는데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막 이런 인터랙션이 필요하고 그냥 남들 막 그 놀 때 같이 놀고 막 북적북적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솔직히 뭘 사람이 없으니까 좋아. 써니 셰프는 사람 많은 거 존나 좋아. 그쵸. 그러니까 막 북적대는 거 제일 좋아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여간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남들 놀 때 진짜 막 놀고 뭔가 또 이제 여름이고 막 이러니까 여름이다 막 이러면서 막 야장 막 이런 거 하면서 여름의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를 즐기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이런 소소한 일들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먹는다는 것. 네, 저희는 항상 그때 되면 이제 막 쩔어 있어가지고 막 맞아. 제일 바쁠 때니까 항상 막 집에도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분명히 또 이게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치.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오랜만에 막 느껴보는 이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저도 뭐 이런 거를 맨날 하면은 이게 뭐 소중하다라고 느끼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거, 이런 거를 또 잊고 살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또 에너지를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음 스텝을 이렇게 생각해내는 그런 힘? 이런 거를 얻는 시간이라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진짜 그러면서 네, 뭐 하지 않았던 것들도 한번 못했던 것들도 한번 해보고 근데 저는 저랑 다른 직군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그런 친구가 없으면 모르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게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많이 쉬는데 또 써니 셰프가 나 뭔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유명한 집에 가보고 싶어, 여기 식사를 가보고 싶어 할 때마다 저는 뭐 이탈리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친구 덕분에 또 내가 나 혼자서는 못 가볼 데를 가볼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어디든 고르면 내가 거기 같이 갈게 했는데 안 여는 거야. 그쵸. 다 월요일에 쉬니까 또 안 열어. 에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떤 셰프 일을 하면서
유명한 맛집에 가가지고 나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데 해야겠다. 그분들이 나랑 같이 쉬는 거지. 그래서 맨날 쉬는 날 먹는 게 결국 라면이에요. 맞아, 라면 먹고 그냥 집 앞에 무슨 뭐 족발집 이런 그쵸, 거 먹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해보면서 또 이제 저는 정말 진짜 머리에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고 진짜 계획도 없고 그냥 뭐 놀다가 보면 뭔가 또 그려지는 게 있을 거고 맞아.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뭐 모르겠어요. 오르막도 그랬고 그 부산에서 네. 했던 브런치 카페도 그렇고 성스러운도 그렇고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빨리 생겼고 보자마자 그냥 여기선 이걸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뭐 메뉴도 사실 되게 빨리 나왔고 오픈도 엄청 빨리 했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뭔가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1도 없고 네 그냥 뭔가 막 그려지는 그림도 없고 막 이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원래 저라면 약간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불안하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할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아 그래 뭐 지금 이때 내가 이러는 거니까 그냥 언젠가 뭐가 나도 분명히 언젠가는 노는 데에 지칠 거고 우선은 내 잔고가 먼저 바닥에 날 거고 맞아. 그때 내가 수습을 하겠거니. 그러다가 보면은 또 뭐 다른 데에서 뭐 좋은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떻게 또 때가 맞아서 제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가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치약짜게 짜듯이 다 짰기 다 때문에 쥐어짰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 이게 나에게 주어진 상태야. 상황이야. 이거 뭐 채찍질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저 이거 그만할래요라고 했던 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의 상태가 진짜 그랬어요. 나는 못해 지금. 뭐 누워 있는 거 빼고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유일하게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핸드폰 무음으로 하기. 네,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된 일이랑 프로젝트를 항상 여러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을 이제 좀 안 보고 이런 상황을 되게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주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핸드폰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했을 때 누가 이걸 빨리 안 보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진짜 그때부터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맞아. 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정신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너를 막 채찍질해서 어떤 궤도에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비슷한 걸 너처럼 해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왜냐면 너가 저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런 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걸 되게 당연한 말투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까지 할 정도 열심히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았다고요? 뭐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아, 또 다른 네. 포인트 오브 뷰.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너 지금 이걸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네가 한 일들을. 그러면 이게 지금은 괜찮지. 나중에 이렇게 못하는 누군가를 네가 공격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저 그거 너무 공감해요. 네. 그 말을 듣고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는 정말 좋은 시기였는데 그때 무음으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잘 안 봐도 괜찮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1시간 동안 못 봐가지고 나중에 이거 지금 봤어요라고 말할 때 약간 나 혼자 뿌듯할 때가 있어요. 너 이제 이거를 이 텀을 둘 수 있게 받아들이게 됐구나. 되었구나.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걸 막 절절매지 않고 저 이거 하느라 못 봤어요. 뭐 어디 있었어요. 이거를 전에는 진짜 막 너무 죄송합니다. 막 3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죄송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섹스할 때 진동이 오는데 그걸 봐요? 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애인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안 보고 그냥 했더니 얘가 불안해하는 거야. 빨리 봐. 빨리 확인해. 그러니까 괜찮아. 나 지금 너한테 집중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걸 빨리 봐. 이러는 거야. 그때 진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얘한테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길들여질 정도로. 그래서 그때 확 그만두면서 무음으로 해놓고 진짜 상백수 개백수로 살았던 순간이 지금 저를 조금
덜 이제, 불안한 그쵸.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됐네요. 진짜 비욘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쉬면서 어쨌든 내가 훨씬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네.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누구한테나 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제가 만나보고 뵌 그 뭐 한준 선생님 분들은 진짜 다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고 막 일단 너무 이러시니까 부지런해.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쿠킹 클래스 봐요.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안 해요. 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요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느꼈던 게 뭐냐면 주최하시는 분들도 신기한데 네. 이걸 재료를 다 사가지고 그걸 그러니까요. 같이 하시는 게 너무 와 진짜 대단하다. 일요일 11시에. 진짜 그래서 한준 선생님 분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 쉼이라는 거에서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조금만 이제 덜 고민하시고 우선은 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쉬는 거를 아까 너무 조장하는 것처럼 말할까봐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타이밍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쉬는 성격이 아닌 사람이 이 네. 방송을 듣고 나 다 때려 절대 그렇게 되지 그런 않습니다. 건 아니죠, 진짜. 그렇게 네. 되지도 않습니다. 네.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다만 그런 순간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 진짜 다 던지고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자책하지 않고 맞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어요. 진짜 음, 쉼이라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녹음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네. 쉬어야 할 때가 왔다. 쉬러 가보겠습니다. 점심을 아직 안 먹었다.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써니 셰프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또 되게 재밌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말하면서 막 맞아. 이렇게 뚱뚱뚱뚱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약간 힐링 같으면서도 되게 스스로를 또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송 그런 녹음이었고 네. 되게 그냥 처음에 되게 많이 걱정했거든요. 워낙 진짜 나오시는 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폭탄 돌리듯이 다 그런 생각한다. 다른 분들 왔어요. 써니 셰프님은 되게 어쨌든 요리를 하시니까 자기 콘텐츠도 있고 재밌던데 막 이러니 저는 뭐 다들 그런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워낙 잘 이끌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뭐 대본 이런 거 없이 막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도 만약에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욘세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워낙 또 오랜 친구기도 맞아요. 하고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말고 이러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다들 성스러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쉬고 와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왜 울어? 인사드릴게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맞아.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눈물을 닦아서 잘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식업 뼛속까지 이제 요리인이셔가지고. 사실 저는 그 방송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같이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고마우면서도 네. 약간 내 친구랑 내 친구를 소개팅 시키는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다 걱정이 됐었거든요. 에이. 그리고 물론 당연히 성수원에 갔다가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쵸. 네, 그 사람의 다들 그럼요. 또 그러니까 다 너무 다른 거니까. 나야 내 친구가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니까 그쵸. 그렇겠지만 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일부러 막 얘기를 해주시고 좋게 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도 이제 써니 셰프한테 또 되게 좋은 기억을 심어준 내 친구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사실
제가 써니 셰프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는 의외로 별로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아까 있었던 것처럼 난 내가 잘못됐나 뭐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는 저는 일부러 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않죠. 물어봤고 그랬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듣게 되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이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남의 인생인데 간단히 말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좀 진득하게 하지 못하냐. 왜 끈기가 없어.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걱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게 어떤 누군가의 삶이나 어쨌든 당사자가 제일 많은 것을 짊어지는데 그쵸. 그리고 내가 뱉으려고 하는 말을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쉽게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네. 일단 그게 배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걱정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서 맞아요. 실제로는 이 사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나의 경험치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해야 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서 저한테도 되게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저 되게 정말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대낮에 울고 같이 울고 같이 막. 울고. 아니, 근데 이런 친구 사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막 사실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그러는 친구 사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100명이 이미 물어보고 다, 있을 것 예, 같아서 맞아요. 너 뭐 할 그러니까 거냐 이런 얘기를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있으면은 편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냥 그냥 같이 일상을 공유하고 같이 밥 먹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편하고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진짜 또 한 번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저한테도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니 셰프님의 이런 어떤 만만디 같은 쉼을 제가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뭐 저희 집에 지금 굉장히 가구같이 잘 어울리게 그래서 저의 허전한 시간을 같이 채워주고 네. 드라마도 같이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되게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회차인데 오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게 7월 2일일 텐데 아마 7월 16일 마인 특집을 할 거예요. 그 짐송님이랑 캥 작가님이랑 같이 마인 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 저희의 어떤 작은 아씨들 브리저튼 특집에서 알고 있듯이 이번에도 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평론 따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마인 내용 자체가 스포일러가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재미있게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다음 달쯤에 마인 보지 뭐 하면서 마지막 회를 미루셨거나 그런 분들은 미리 봐놓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드디어 4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4회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공지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7월 4일 일요일까지 망한 연애를 제목에다가 명시하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 소개된 분들에게 마그네슘 영양제도 드리고 장원에게는 이제 비욘세 굿즈를 추가로 드릴 예정인데 약간 걱정인 거는 안녕하세요도 초반에는 그렇게 독한 사연만 나오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 가야 하거나 법원에 가야 되거나 그런 사연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사연을 보내시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걱정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결의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내 건 보내면 안 되나 봐. 맞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망한 연애라는 게 뭐 망한 연애 중에 제일 웃기게 망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 자체가 애초에 시작도 안 됐는데 나에게 너무 족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내가 망친 연애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첫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때 양다리 걸쳤다가 좆된 얘기 저희한테 나눠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라든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망한 연애 사연을 받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걸 보내도 될까라고 검열할 시간에 매일 한 줄이라도 써서 그쵸. 보내시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포함해서 어떤 방송국이나
그리고 항상 소개해드리는 뭐 미니 광고나 정규 광고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매 읽고 열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아유, 직업인데 어떡해요. 원래 말하는 게 직업이 아니지만 이제 팟캐스트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추어라고 하면 욕을 먹을 아우 진짜 보고 있는데 아우 저렇게 저희끼리 둥기둥기하면서 앞으로도 잘 지내보도록 그게 인생 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드실 거예요? 끝나고. 뭐 먹을까요? 정했어요? 아직 안 아침부터 정했어요. 지금 계속 물어보고. 네, 우선 갑시다.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 안녕.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난리 났네 또.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